형성평가 문제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형성평가 1번. 제과점에서 한 개에 1,000원 하는 과자를 하루에 500개씩 팔고 있다. 10원 인상할 때마다 판매량은 20개씩 줄어들고 인하하면 늘어난다. 과자를 X개 판매할 때 드는 비용이 있는데 350X 플러스 3,000원이라고 한다. 판매 수익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한 개의 판매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는가? 자,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개에 1,000원 하는 과자를 하루에 500개씩 팔고 있어요. 10원 인상하면 20개씩 판매량이 줄어들고 10원 인하하면 판매량이 20개 늡니다. 그리고 X개를 팔면 비용이 350X 플러스 3,000원이 더 추가로 늘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될까요? 한 개를 더 팔게 되면 가격은 2분의 1 원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X개를 더 팔게 되면 가격은 2분의 1 X1 줄여야 될 겁니다. 반대로 X개를 덜 팔고 싶으면 가격은 2분의 X1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판매 금액을 총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원 X개를 더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2분의 X1으로 줄여야겠죠. 지금 파는 500개에서 X개를 더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데 비용이 350X 플러스 3,000원 여기까지 추가로 드는 거죠.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오늘 모델링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00 마이너스 2분의 x 500 플러스 x 마이너스 350x 플러스 3000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1000x 마이너스 250x 마이너스 350x 상수항 플러스 50만 플러스 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창 동량이 마이너스 600x를 빼니까 400x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에 2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400 완전제곱 플러스 2분의 400의 제곱인가요? 400의 제곱 플러스 50만 3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400일 때, 즉 400개 더 팔 때 판매 금액은 2분의 400, 즉 16, 8만 플러스 50만 3천, 즉 금액은 58만 3천원 판매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얼마였나요? 기존에 500개를 팔 때, 즉 1000 곱하기 500 빼기 350 곱하기 500 빼기 3000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50만 빼기 이렇게 빼기 이렇게 그러면 17만 8천을 빼야 되니까 8천, 2천, 17만 17만 8천을 뺐으니까 2, 32 32만 2천 원이었네요. 그러면 얼만큼 더 늘어났나요? 16만 1,000원이 더 판매 금액이 늘었군요. 이해됐습니까? 2번 그림과 같이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A, B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y축의 평행한 직선, 그것을 x는 t라고 하겠습니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CD라고 합시다.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사각형의 넓이는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삼각형 넓이 ACD 플러스 삼각형 CDB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ACD의 밑변의 길이는 CD가 되고 높이는 T-알파. CDB의 밑변의 길이는 CD가 되고 높이는 베타 마이너스 T가 되겠군요. 2분의 1 곱하기 CD로 공통으로 묶으면 T-알파와 베타 마이너스 T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군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CD를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연립을 하면 이항을 하면 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은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2는 4 빼기 4 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8 12가 되는군요.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D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함수값에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함수값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8에 빼기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바로 CD의 길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6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이제 요리를 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6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2와 약분이 되고 루트 3에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는군요. 마이너스 3루트 3에 t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9루트 3이므로 최대값은 t가 1일 때 넓이가 9루트 3으로 최대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역시 표현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번 학습 시간에 표현력만 좋아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윗변이 2, 아랫변이 10, 높이가 5이고 내접하는 사각형이 색깔이 이쁜 분홍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분홍색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좀 필요한 점들을 나타내 보려고 이렇게 연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B에서 좀 더 연장을 해서 CD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이 만나는 점을 선생님은 P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Q, 이 점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P에서 쭉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를 K라고 하고요. 여기 만나는 이 점, 여기 만나는 이 점, 여기를 H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선생님은 닮음을 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PAD와 큰 삼각형 PBC는 닮았죠? 그러면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제일 큰 삼각형의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삼각형 PAD의 높이는 H 빼기 5가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작은 삼각형
높이 h 빼기 5 대 큰 삼각형 높이 h는 작은 삼각형 밑변 2에 큰 삼각형의 밑변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 h는 10에 h-50이 되고요. 8h가 50이니까 h는 2로 나누면 4분의 25가 되는군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h 빼기 5는 5를 뺐으니까 4분의 5가 되겠군요. 따라옵니까? 그리고 삼각형 PAD와 PBC가 닮았는데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있어요. 밑변은 10이었고 높이는 4분의 25니까 5로 나누고 4를 곱해주면 8대 5의 비율을 갖는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닮았고 꼴은 닮았고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8대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필요하겠죠? 세로는 여기서 이만큼만 빼주면 되는데, 자, 여기 삼각형 PQR도 다 닮았죠? 삼각형 PQR도. 그럼 방금 밑변이 x라 그랬고 높이가 8대 5의 비율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삼각형 PQR의 높이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8분의 5x가 되겠죠. 그래서 PQR의 높이가 8분의 5x라는 얘기는 즉 이 직사각형 높이가 바로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직사각형 넓이는 전체 h에서 8분의 5x를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h가 4분의 25였고 8분의 5x를 빼주면 우리는 이 값이 바로 4분의 직사각형 세로가 이만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x 곱하기 세로 4분의 25 빼기 8분의 5x가 되겠죠. 그러면 8분의 5를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5를 묶으니까 2, 5, 10이 됩니까? 빼기 x가 되겠죠. 자, 8분의 5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그러면 완전 제곱을 바꾸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 플러스 25. 따라서 최대값은 8분의 5 곱하기 25니까 8분의 125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x는 얼마일 때요? 5일 때. 아까 전에 우리가 1번 문제에서도 이런 현상을 봤죠? 자, x는 5는 전체 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10의 절반 값이 됩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자,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로 아까 전에 보여줬던 특수한 삼각형을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다리 꼴이면 되니까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모양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모양을 변형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8이 됩니까? 여기는 5가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만큼 길이를 모르잖아요. x. 그리고 여기가 8이고
밑변이 8이고 높이가 오니까 여기는 8분의 5x.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는 2 플러스 x고요. 세로는 전체 5에서 8분의 5x를 뺀 값이 되겠죠. 그러면 둘이 곱하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2 플러스 x에 5 마이너스 8분의 5x. 5로 8분의 5로 묶을까요? 2 플러스 x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8 빼기 x가 되나요? 8분의 5에 마이너스 x제곱 8x 있으면 6x 플러스 16 이렇게 되나요? 8분의 5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면 플러스 9 얼마가 되죠? 플러스 9에다가 16 더하면 25가 되죠? 예.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네요.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8분의 125 즉 8분의 125가 최대값이 되네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별표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풀어본 친구들 있나요? 풀어본 친구들은 굉장한 성취감을 느꼈겠네요. 자, EF를 접는 선으로 정사각형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 B가 이 G에 오도록 접었어요. 이때 접힌 부분의 넓이를 최소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길이가 AB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길이는 여기 A랑 같으니까 여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것은 바로 FH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 문제의 미션은 바로 FH 길이를 찾는 데 있습니다. FH를 찾아라. 바꿔야 되냐? find FH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A라는 길이가 주어졌을 때 A라는 점에서 2를 접었을 때 이 G는 딱 정해지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만큼 길이를 원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됐으면 만나는 점이 G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A가 되면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는 2-a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이니까 b제곱은 4a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바로 b의 값과 a 값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a가 정해지면 b도 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f도 정해집니다. 그렇죠? 접히는 부분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F도 정해지고 H도 정해지고 이 값도 정해지는 거죠. 단 이 값은 A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선생님은 삼각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숙제로 방학 숙제로 삼각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오길 이미 과제로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삼각비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마주보는 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사인 세타는 이렇게 S의 대문자를 그리면 B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죠. B분의 A. B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B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니까 밑변분의 높이. 이것을 우리는 삼각비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연과학에서 삼각비, 삼각함수는 아주 필수 개념이므로 여러분 각과 길이를 바꿀 수 있는 각과 길이를 변환시켜주는 번역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같은 각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90도에서 빼고 남은 각 X. 여기도 직각이 되겠죠. 여기가 또 동그라미, 여기가 직각이니까 90도에서 빼고 남은 각 여기도 X. 그러면 막국지각이죠. 여기도 X,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삼각형, 우리가 보이는 삼각형은 이렇게 닮았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EGA는 닮았어요. 삼각형 G, 여기 있는 점이 이름이 없나요? 여기 있는 점을 선생님 뭐라 할까요? P라고 하겠습니다. G, P, D 또 닮았어요. 삼각형 F, P, H 이렇게 닮았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삼각비를 쓰면 사인 동그라미는 A분의 B가 되고요. 코사인 동그라미는 A분의 E-A가 되고요. 탄젠트 동그라미는 E-A분의 B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앞에서 정리한 걸 다시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여기가 X, 동그라미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E-A, E-B.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E-B의 탄젠트, 밑변과 높이의 B니까 이 D, 여기 P라고 했었나요? DP의 길이는 E- 밑변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곱하면 높이가 나오겠죠?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탄젠트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E-B의 탄젠트 동그라미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탄젠트 동그라미는 E-A분의 B라고 했으니까 E-A분의 B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E-A분의 B, E-B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인가요? 여기 길이 GP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자, G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GP의 사인 동그라미를 하면 바로 DP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GP는 사인 동그라미를 역수로 해야 되는 DP는 방금 E-2분의 B의 E-B라고 그랬고 사인 동그라미에 역수해야 되는데 사인 동그라미가 A분의 B였으니까 역수를 곱하면 B분의 A가 되죠. 따라서 약분을 하고 나면 E-A분의 A의 E-B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GP를 왜 구했나요? 우리가 지금 핵심 목표는 바로 FH죠. FH는 pH를 알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pH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2에다가 GP를 빼면 됩니다. 그럼 E-GP는 E-A분의 A의 E-B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E-A분의 4-A가 되고요.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AB가 되죠. 그래서 E-A분의 4 플러스 AB 마이너스 3A가 되는군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 힘들었죠? 이제 FH 드디어 찾았습니다. FH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pH에다가 pH의 어떤 관계죠? 탄젠트죠. 그래서 FH는 pH에 곱하기 탄젠트 x라면 됩니다. x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pH 방금 구한 것에 탄젠트 x는 자,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2-a가 돼요. 그래서 b분의 2-a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2-ph의 분모가 2-a이므로 약분을 하면 b분의 4 플러스 ab 마이너스 3a가 되는군요. 이해됩니까? 여기가 선생님이 계산 잘못했네요. 여기가 2배를 했으니까 4-2가 되고 여기는 4에 되고 빼기 4에 그럼 여기도 빼기 4가 되는군요. 자, 드디어 FH를 찾았습니다. FH를 찾았다는 얘기는 이 사다리꼴 EFHG의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자,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FH B분의 4 플러스 AB 마이너스 4의 A 곱하기 높이는 2죠. 2. 그럼 2는 약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B분의 이렇게 나오죠. B분의 1에 A 플러스 자 이때 B분의 1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AB가 되죠. AB 플러스 4 플러스 AB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B분의 1로 그러면 2AB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나요? 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더니 B 제곱은 4A 빼기 4가 된다 그랬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 대신에 4분의 B제곱 플러스 4를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B로 바꿀 겁니다. 그럼 A 대신에 2B 곱하기 4분의 B제곱 플러스 4 빼기 4이니까 여기는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는군요. 따라서 4가 지워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제 B분의 1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개를 하면 B가 하나 약분되고 2분의 B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B가 되네요. 따라서 2분의 1 B제곱 빼기 B 플러스 2가 되네요. 완전제곱식 2분의 1에 B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1인가요? 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됐습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2분의 3이 되는군요. 언제요? B가 1일 때요. B가 1이면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A는 4분의 5일 때군요. 자,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자, 길게 풀었는데 핵심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할 때 이 FH 길이를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 B를 이용해서 이렇게 둘러 해서 FH를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DP를 구하고 다시 GP를 구하고 GP를 구해서 2에서 빼고 남은 여기까지 2였으니까 바로 여기까지 2였으니까 빼고 남은 pH를 구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했어요. 우리가 GD의 길이를 구하고 GD에서 DP의 길이를 구하고 DP에서 우리는 G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고 GP에서 p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고 pH에서 FH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선생님은 알고리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FH를 구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더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잘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뭐죠? 2차 함수로 모델링 하는 거죠? 2차 함수로 모델링. 선생님은 뭐가 중요하됐나요? 표현력이 중요하됐습니다. 그럼 표현력이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력 기르기에 여러분 훈련을 해주길 바랍니다.